58년 개띠로 상징되는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은퇴를 냈거나 앞두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칠곡군의 한 마을에 공사 중인 것을 포함해서 모텔만 50개가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막을 방법도 없어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위해 녹색 농촌 체험마을 등 다양한 체험학습장을 조성하면서 농촌의 6차 산업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교통인데 포항시에 장애인들이 편하고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가 도입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우리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이례적으로 여름이 아닌 5월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불볕더위는 오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달력상으로는 아직 5월인데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3도를 웃돌며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오전 11시부터 발효되겠습니다. 또 연일 맑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대구를 포함한 11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문경과 상주는 건조주의보가 경보로 확대 강화됐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울진과 포항은 최고 수치인 위험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개 마을에 공사 중인 것을 포함해서 모텔만 50개가 있다면 주민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바로 팔공산 자락에 있는 칠곡군의 한 마을 얘기인데요. 당장 막을 방법도 없어서 주민들의 고민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부분이 개발 제한구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팔공산 자락에 있는 칠곡군의 한 마을에 모텔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전원주택 밀집 지역 주변에도 모텔이 있을 정도로 눈만 돌리면 모텔이지만 그래도 부족한지 곳곳에서 대형 트럭과 굴착기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모텔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모텔로? 모르겠어요, 몇 군데. 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개. 허가를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할 얘기가 없죠. 칠곡군에 있는 모텔은 102개, 이 마을에만 33개가 운영 중입니다. 게다가 허가가 나 공사 중인 곳도 17곳. 칠곡군에 모두 203개리가 있는데 이 마을 한 리에만 군 전체 모텔의 절반이 있는 셈입니다. 주민들은 주거와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주민으로서는 기분 나쁘죠. 환경. 처음부터 우리 가만 80살에는 뭐 먹자 자자 찌자 동네라고 소문났다 이러잖아. 칠곡군은 난개발을 막겠다며 2012년부터 이곳에 숙박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업자들이 행정소송과 심판을 걸면서 이마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1심에서 주거,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불허가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주거,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기존 숙박시설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업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갔지만 2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소송까지 가고 회수하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분야고 조라도 정해가지고 계획관리 지역에서만큼 모텔을 좀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칠곡군은 뒤늦게 조례를 바꿔 계획관리 지역에 일반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예정이지만 뒷북 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가 제2회 대구시민 원탁회의에 참가할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다음 달 24일에 열리는 대구시민 원탁회의의 주제는 시민이 꿈꾸는 대구로 공간구조와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주택,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대구의 현재 모습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을 토론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이번 회의의 결과를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대구시민 원탁회의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이번 주 내로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 최종안을 만들어 다음 달 중순까지 모든 준공영제 관련 개혁안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주까지 버스 노선 개편 시민 설명회를 가진 대구시는 구군별로 접수된 민원 등을 종합해서 노선 개편 최종안을 이번 주 안에 만들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최종 개편안을 사업자와 노조, 전문가가 참가하는 교통개선위원회에서 확정한 뒤 다음 달 중순 최종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노선 개편과 함께 시내버스 감차 범위도 결정하는 등 준공영제 개혁과 관련한 사항들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개편된 노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8년 개띠로 상징되는 베이비붐 세대, 6.25 전쟁 뒤에 태어난 이들의 상당수는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을 텐데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한 구청 강당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14개 업체에서 420명을 뽑는 자리였지만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부장님 월급 받으시다가 뭐 이렇게 하면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1년 노니까 너무 시험거든요. 매장 관리 직원 급여는 초봉이 경력이 이만큼 있다라고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요양보호사나 산후도우미 같은 이른바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시급 5,580원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 행사가 처음 시작됐던 지난 2011년에는 대부분 취업을 했지만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일이 별로 자리가 없었어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까 해도 그래가지고 약간 좀 구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 드세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대구시 중구의 한 요리학원. 요새는 그 해산물들 향이 많이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믹서기에 해산물을 갈아요. 벌써 세 번째 수업. 여전히 서툰 칼솜씨이지만 이제는 제법 음식의 모양을 갖춰갑니다.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정말로 나도 이런 요리를 배웠으니까 한 번쯤 어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아주 좋고 좋습니다. 은퇴를 하고도 이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식사까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과거의 어르신들은 다 차려주시는 것만 접하시다가 이제는 해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직접 체험을 하고 만들어보고 집에 가서도 요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갈수록 늘어나는 평균 수명에 갈수록 짧아지는 직장 생활. 은퇴 전과 은퇴 후의 기간이 점점 비슷해져가는 만큼 개인적인 준비는 물론 사회적인 대비도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구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구미 지역 벤처기업 수는 365개사로 5년 동안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관련이 12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전자부품, 금속가공제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구미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경산이 274곳으로 두 번째였고 칠곡, 경주, 영천, 포항 순으로 많았습니다. 대구 중구 동성로 공평주차장에 대형 복합몰이 들어섭니다. 중구청은 최근 공평주차장 9,700여 제곱미터에 들어서는 지하 3층, 지상 16층 규모의 복합용도 건축물 건립안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서쪽과 남쪽 도로와 접하는 모든 구간에 사업지 진입 전용 완화 차로를 설치해야 되고 자주식 주차장 390여 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상 1층에서 7층까지는 판매와 근린생활시설, 8층부터 16층까지는 280여 개 객실의 비즈니스 호텔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시군마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위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 다양한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친환경 농촌 체험학습장은 도시민의 호응 속에 농촌이 6차 산업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온 학생과 교사들이 안동시 도산면의 친환경 농업 체험 캠프에서 텃밭을 가꾸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밭기량을 만들고 비닐을 세우는 작업에서 먹을거리의 소중함과 생산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밀서리를 해서 까만 재를 친구들의 얼굴에 바르며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어 봅니다. 학업 경쟁에 내몰리며 바쁜 일상에 찌든 도시의 학생들은 농촌 체험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같은 친구들과 같이 경쟁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조금 찌든 부분이 많았었는데 생활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회복을 하려고 이런 캠프에 지원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힐링되는 거를 느꼈어요. 밀 이렇게 서리해서 태우고 그 재를 막 애들 얼굴에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놀면서 애들이랑 더 친해지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대도시 학생과 시민들은 모내기와 옥수수 파종, 밀서리, 감자 수확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해 친환경 녹색 농촌 체험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함께 느끼는 농촌의 6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교류를 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친환경 농업도 도시민들이 이해해야 더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농촌으로 계속 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제 이런 행사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의 농촌 체험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D급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받은 초등학교 5곳의 개축 공사를 이달 안으로 설계 용역을 발주해 2018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설계를 마무리한 매천초등학교와 삼영초등학교는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화원초등학교는 내년, 신천초등학교는 2017년, 동천초등학교는 2018년 7월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총 예산은 379억 원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시도교육청 평가시상금 등으로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뮤지컬의 스테디셀러 캣츠가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계명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세계 4대 뮤지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뮤지컬 캣츠는 고양이를 연기하는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인간의 삶을 투영한 스토리 전개로 애호가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1막과 2막 사이 인터미션 때 고양이로 분장한 배우들이 객석으로 가서 관객들과 함께 접촉하는 등 예상치 못한 퍼포먼스가 벌어지는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재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 중에 하나는 바로 교통이죠. 버스는 물론 택시 타기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어서 외출을 꺼리는 요인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포항시에도 장애인들이 편하고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가 도입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2급인 윤여환 씨. 한 달에 5번 가야 하는 병원길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특수 개조된 콜택시가 그를 맞고 휠체어를 탄 채 차량에 오를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여성 도우미의 승용차를 이용하느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제가 타고 내리는 것도 불편하고 또 휠체어를 싣는 작업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매일 장애인 복지관에 가는 윤기봉 씨도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오가기가 수월해졌습니다. 한때 저상버스를 이용하기도 했으나 배차 간격이 뜸할 뿐 아니라 승차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타더라도 통로가 좁아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이거 버스 타보면 공간이 좁아가 내가 또 불편하고 승객들도 옆에서 불편하고 그럼 뭐 이거 타고 오면 나도 안전하고. 포항시가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달 2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동행 콜택시가 장애인들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넉 대뿐으로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하반기에 7대를 더 정차해서 우리 고객들의 불편을 좀 더 들어드리고 또 더 많은 서비스를 해드릴 그런 작정입니다. 수요가 늘어나자 포항시는 내년까지 차량을 30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동행콜의 이용요금은 5km까지 1,100원, 이후 킬로미터당 200원이 추가돼 부담이 적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이 속속 마련되면서 장애인들의 활동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가 올해 해수욕장을 다음 달 27일 개장해 오는 8월 23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6개 해수욕장 가운데 월포 등 5개 해수욕장을 이 기간에 개장하고 영일대 해수욕장은 다음 달 8일에 조기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주체가 해경에서 자치단체로 넘어옴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생 나눔 봉사단이 오늘부터 사흘간 열리는 대학 축제 기간 동안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해서 캠퍼스 나눔 도전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들은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 희망의 가게, 사랑의 기부 릴레이 등을 통해 성금 100만 원을 모을 계획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나눔 봉사단은 지난 5년 동안 나눔 활동을 통해 모은 성금을 하양 지역아동센터의 교재비 등으로 전달해왔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들과 자원봉사자들 사이에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결연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후 4시 서구문화회관에서 독거노인 마음있기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엽니다. 발대식에 참여한 500명의 자원봉사자에게 결연 증서를 수여하고 독거노인 현황 조사를 근거로 홀로 사 있는 노인과 이웃인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줄 계획입니다. 또 8개 노인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과 48개 재가 노인지원센터가 나서 결연 대상자를 관리하고 후원 물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호남 교류 사업의 하나로 대구에서 공부 중인 호남 지역 대학생들을 초청해 환영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민족통일대구시협의회는 대구시와 동서교류협력재단의 지원으로 오늘 저녁 8시 경북대 글로벌 플라자에서 한 학기 동안 경북대로 교류 수학하러 온 호남 지역 대학생 26명을 초청해 환영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호남 청년들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 이질감을 해소하고 인적 교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달력상으로는 아직 5월인데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며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오전 11시부터 발효되겠습니다. 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또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를 비롯한 10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문경과 상주는 건조주의보에서 경보 단계로 확대 강화됐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발레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9도로 출발해 낮에는 어제보다 2도가량 더 올라 34도 예상됩니다. 남서내륙 지역도 종일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2도에서 3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북부 지역 봉화와 청송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1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9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고 주말에나 기온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